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40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1월 911 월요일 해외 축구 40경기 에버턴 vs 풀럼. 이 경기는 중원 주도권 싸움의 핵심이다. 에버튼은 듀스버리 홀의 짧은 패스와 대각선 전환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그릴리시의 침투 타이밍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풀럼은 전방 압박이 지나치게 높아져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형 미드필더 뒤 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이 틈을 듀스버리 홀이 정확히 파고든다면 그릴리시의 움직임과 바리의 포스트 플레이가 맞물리며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할 것이다. 특히 홈의 에버튼은 전환 속도가 빠르고 듀스버리 홀의 패스 타이밍이 상대 압박을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풀럼은 공격 전개에서 개인 기량에 의존하지만 조직적 대응이 불안정해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에버튼의 점유와 압박이 완전히 흐름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기는 단순한 공격 대결이 아닌 템포와 리듬 싸움이다. 에버튼은 듀스버리 홀의 조율 아래 패스 템포와 빌드업 속도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고 있다. 풀럼은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고 간격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에버튼이 빌드업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으로 홈에서 승리를 거머쥘 것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에버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웨스트햄 vs 벌리. 이 경기는 명확하다. 웨스트햄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습 중심의 구조를 완성하고 있고 벌리는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전환 속도가 없다. 보에는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흐르는 순간마다 상대 수비를 찢는 움직임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필크루크는 최전방에서 버티며 세컨드볼 경합 이후 곧바로 득점 루트로 전환하는 연계 능력을 보여준다. 파케타는 2선과 3선을 연결하는 유기적 패스워크로 템포를 유지하며 중원 전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벌리는 전환 과정에서의 압박 대응이 느리고 수비 라인이 정렬되기 전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다. 이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주도권을 잡는다면 벌리는 수비 블록을 정비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의 전체 흐름은 웨스트햄이 주도하며 홈의 템포 관리 능력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현과 파케타의 호흡 그리고 필크루크의 연계 능력이 결합되면 벌리의 수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홈 템포에서 완벽히 리듬을 잡은 웨스트햄은 이번에도 빠른 전환과 마무리로 승리를 완성할 것이다. 결국 상승세의 에너지가 경기 전반을 지배하며 웨스트햄이 홈에서 웃을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웨스트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세비야 FC vs CA 오사수나. 이 경기는 전환 템포와 미드존 점유 싸움에서 세비야가 명확히 앞서 있다. 오사수나는 전방 압박은 빠르지만 세컨드 라인의 커버 타이밍이 느려 역습에 취약하다. 알폰 곤잘레스가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후 빠르게 전진하면 오사수나의 3백은 대응 타이밍을 놓칠 것이다. 바르가스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로메로의 문전 움직임이 결합되면 세비야는 결정적인 슈팅 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오사수나는 전개 과정에서 볼 순환이 느려 상대 압박에 쉽게 끊기며 반격을 허용할 위험이 크다. 세비야는 홈의 리듬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오사수나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기는 세비야가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유지력에서 모두 우위를 점할 흐름으로 보인다. 1세비야는 홈의 강세와 함께 전술 밸런스를 바탕으로 오사수나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오사수나는 세컨드 커버가 느려 탈압박 이후 공간을 쉽게 허용하며 수비 간격 붕괴가 치명적일 전망이다. 결국 이 경기는 세비야가 미드존 장악과 결정력에서 확실히 앞서며 승리로 흐름을 마무리할 것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세비야 승 필살기 핸디핸디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SUM 짝 조율 올림피크 마르세유 vs 스타드 브레스트 29. 이 경기는 전환 템포와 페널티 박스 근처 공간 활용 능력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의 전환 패스를 중심으로 그린우드와 오바메양의 연계 플레이를 강화하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브레스트는 수비 간격 유지에 애를 먹고 있고 크로스 상황에서의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그린우드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은 브레스트의 중앙 수비 라인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브레스트는 역습 타이밍이 맞지 않아 전방으로의 볼 공급이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마르세유는 짧은 패스 전환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의 격차가 벌어지고 마르세유가 세트피스나 컷백 상황에서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낼 전망이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마르세유의 공격 완성도와 박스 안 공간 활용 능력에서 갈릴 것이다. 일마르세유는 짧은 패스 전환과 공격 완성도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인다. 그린우드의 침투와 오바메양의 결정력, 호이비에르의 전환 조율이 완벽하게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브레스트는 중앙 수비의 커버 실수가 반복되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질 것이다. 결국 마르세유가 홈의 이점을 살려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리듬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마르세유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유벤투스 vs 토리노 FC. 이 경기는 체력과 경기 운영의 싸움이다. 유벤투스는 홈이지만 체력 저하로 인해 평소에 강한 전진 압박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격 전개보다는 볼 점유를 통한 경기 조율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토리노는 수비 라인을 깊게 두고 유벤투스의 템포를 늦추며 균형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전반에는 탐색전 양상으로 진행되며 후반 중반 이후에야 공격 템포가 약간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두 팀 모두 피로 누적과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하면 과감한 전진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주 흐름이 될 것이다. 결국 세트피스 상황이나 중거리 한방 외에는 명확한 득점 루트가 나오기 어렵다. 균형이 깨질 가능성보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로 기운이 기울 가능성이 더 높다. 유벤투스는 챔피언스리그 일정 여파로 체력적인 부담이 커 공격 전개가 무뎌질 가능성이 크다. 토리노는 현실적인 운영으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며 무리하지 않는 경기 플랜으로 맞설 것이다. 결국 두 팀 모두 후반의 체력 저하가 겹치며 리스크를 줄이려는 운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가 유지된 채 무승부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패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선덜랜드 AFC vs 아스널. 이 경기는 전술보다 체력 밸런스와 동기부여 싸움이다. 선더랜드는 홈에서 압박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엘리에제르 마엔다가 측면에서 속도를 살려 돌파를 시도하면 탈비가 중원에서 템포를 맞추며 세컨드볼 싸움을 주도할 것이다. 아스날은 외대고르 중심의 빌드업을 시도하겠지만 체력적으로 방전된 선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패스 템포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선더랜드가 빠른 전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아스날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체력적 격차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의 열기와 동기부여에서 앞서는 선더랜드가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1위 경기는 전술보다 정신력과 체력 싸움으로 압축된다. 선더랜드는 홈의 열기와 강한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흔들 것이다. 아스날은 주중 원정 경기의 피로 누적으로 인해 후반 집중력 유지가 쉽지 않다. 결국 홈에서 에너지를 앞세운 선더랜드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며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선더랜드 승 강추. 핸디 승 강추. 언더 추천. AT 마드리드 vs 레반테. 이 경기는 압박의 강도와 세트피스 효율 차이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AT 마드리드는 그리즈만과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연계로 팍스 근처에서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낼 것이다. 레반테는 수비 블록은 두껍지만 전진 타이밍이 늦고 공수 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AT 마드리드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 점유를 이어가며 꾸준히 찬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대응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기 중반 이후부터는 공격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전망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레반테의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수비 간격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AT 마드리드가 세트피스 기반의 선제골 이후 템포를 조절하며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AT 마드리드는 압박 구조와 세트피스 효율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인다. 반면 레반테는 라인 유지 실패와 수비 간격 붕괴로 인해 실점 위험이 높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체력 유지력 모두에서 AT 마드리드가 앞서며 홈에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필살기. 핸디 승 강추. 언더버버 추천. SUM 짝 조율. 메넨글라트바흐 vs 쾰른. 이 경기는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글라트바흐와 전방 압박이 날카로운 쾰른의 맞대결이다. 글라트바흐는 포백 간 간격이 벌어지고 미드필더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쾰른은 이 틈을 노려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다. 빌터와 카민스키의 측면 침투는 글라트바흐의 수비 조직을 흔드는 핵심 변수가 된다. 또한 마르텔의 전진 패스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공격 템포를 가속시키며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글라트바흐가 홈에서 라인을 올리면 쾰른은 그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습 루트로 대응할 것이다. 결국 경기의 핵심은 템포 전환 속도다. 글라트바흐는 수비 재정비 시간이 길고 쾰른은 공격 전환이 빠르다. 이 조합은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가능성이 더 커지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쾰른이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리드 흐름을 만든다면 경기의 주도권은 완전히 쾰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라트바흐의 세트피스 한두 번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쾰른 쪽이 명확하다. 글라트바흐는 수비 조직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포백 간격이 넓어 상대 침투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반면 쾰른은 압박 템포가 살아있고 마르텔을 중심으로 빠른 전환 플레이가 돋보인다. 결국 이번 경기는 수비 완성도와 압박 효율의 차이에서 갈릴 것이다. 쾰른이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측면 돌파로 주도권을 잡고 흐름을 끝까지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글라트바흐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르하브르 AC vs FC 낭트. 이 경기는 템포를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르하브르는 캐치타의 전진 드리블과 투쿨의 1차 압박 전개를 통해 경기 템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낭트는 점유율은 유지하겠지만 패스 템포가 느리고 방향 전환이 늦어 상대에게 역습 타이밍을 허용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르하브르가 압박 라인을 높이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개가 예상된다. 캐치타가 볼을 잡는 순간 공격 템포가 급격히 올라가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완성되면 박스 안에서 사마타의 결정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낭트는 공을 오래 소유하더라도 전방 전개가 막히는 순간 흐름이 끊길 위험이 있다. 후반부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르하브르의 빠른 역습 루트가 더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개 속도와 템포 차이에서 르하브르가 우위를 점하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르하브르는 캐치타의 템포 조절과 투쿨의 압박 리듬으로 공격 밸런스를 되찾았다. 반면 낭트는 볼 점유는 높지만 템포를 잃은 느린 전진이 문제다. 결국 르하브르가 빠른 템포 전환과 효율적인 공격 루트로 경기를 컨트롤하며 홈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르하브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파르마 칼초 1913 vs AC 밀란. 이 경기는 미드필더 간 간격 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파르마는 중원 간격이 넓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리고 세컨드 라인 복귀 속도도 불안하다. 이 틈을 AC 밀란의 플리식이 빠르게 파고든다면 컷백 루트와 세컨드 찬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드리치는 경기 전체의 템포를 쥐고 짧고 빠른 전환 패스로 상대 라인을 무너뜨릴 것이다. 히메네스의 포스트 플레이는 공격 전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이다. 반면 파르마는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공간 노출이 반복되고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뒷공간 실점 위험이 크다. AC 밀란은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완전히 주도권을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흐름은 밀란의 리듬에 맞춰 돌아가며 파르마가 수비 블록을 재정비하기 전에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르마가 초반 압박에서 버틴다면 잠시 균형을 잡을 수 있겠지만 체력 싸움에서는 열세가 예상된다. 공간 점유력, 전환 속도, 경기 운영력 모두 AC 밀란이 한 단계 위다. 1AC 밀란은 플리식의 침투와 모드리치의 전환 속도로 경기의 중심을 장악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반면 파르마는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실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집중력에서 한 수인 AC 밀란이 리듬을 유지하며 승부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공간 활용과 전환 효율, AC 밀란이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타이밍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파르마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첼시 vs 울버햄튼. 이 경기는 첼시의 전방 압박 강도와 중원 장악력이 승부의 핵심이다. 첼시는 초반부터 1차 압박을 주도하며 울버햄튼의 빌드업 루트를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주앙 페드로와 페드루 네토의 전방 위치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압박 이후 빠른 볼 전환이 첼시 공격의 리듬을 만든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볼 회전 속도를 높여 템포를 조절하며 짧은 패스로 상대의 간격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반면 울버햄튼은 삼선 간격이 불안정하고 탈압박 과정에서 세트 전체의 리듬이 흔들린다. 이 때문에 압박 한 번에 라인이 무너지고 중원 주도권을 내주며 공격 전환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첼시는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 세트 후반에도 지속적인 공격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확해 측면 공격에서도 균형이 잡혀있다. 결국 이 경기는 템포 유지력, 전환 속도, 그리고 압박 완성도에서 첼시가 확실히 앞서는 구도다. 1첼시는 전방 압박 구조와 중원 템포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울버햄튼은 압박 회피 구간에서의 불안과 간격 유지 실패로 인해 전환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압박 조직력에서 앞선 첼시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홈에 2점을 더한 첼시가 전술적 리듬으로 상대를 압도할 시점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첼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RCD 에스파뇰 vs 비아레알. 이 경기는 체력 밸런스와 전방 압박의 효율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비아레알은 일정 누적으로 인해 압박 회피와 커버 타이밍에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에스파뇰은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중원 간격 유지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페페 밀라와 하비 푸아도를 중심으로 한 에스파뇰의 미드존 압박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홈경기장의 응원 속에서 리듬을 유지하는 에스파뇰은 공격 전개 속도에서도 한 박자 빠르다. 비아레알이 전방 압박에 묶이면 빌드업의 첫 단계부터 흔들리며 실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에스파뇰은 홈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쥘 수 있는 구도다. 후반 중반 이후 비아레알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질 시 에스파뇰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강한 전방 압박이 상대 빌드업을 무력화시키는 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반부터 빠른 득점 가능성이 높고 경기 리듬 전체를 홈이 주도할 가능성이 짙다.
결국 에스파뇰이 체력적 우위를 앞세워 공격 밸런스에서 앞서는 흐름을 만들 것이다. 1위 경기는 에스파뇰이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며 흐름을 줄 가능성이 크다. 비아레알은 체력 저하로 인해 세컨드 지역에서 공간을 내줄 수 있다. 따라서 홈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에스파뇰의 압박 축구가 승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에스파뇰 승 필살기 핸디핸디 승 강축 언더보버 추천 FC 즈볼레 vs 스파르타 로테르담. 이 경기는 미드라인의 응집력과 전환 속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즈볼레는 수비 블록 내부의 간격이 넓어 상대가 중원에서 볼을 점유할 경우 쉽게 공간을 내줄 위험이 크다. 반면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토른스트라를 중심으로 한 전방 연계 플레이가 날카롭고 컷백 루트를 자주 활용한다. 토른스트라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다면 즈볼레의 느린 세컨드라인 수비는 버티기 어렵다. 또한 스파르타의 리우리첸과 반 베르어는 득점 루트가 다양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흔들 것이다. 즈볼레는 점유율은 높일 수 있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고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세컨드볼 경합 이후 주도권이 스파르타 쪽으로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한 단계 위인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주도권을 잡을 흐름이다. 1.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전술 완성도와 세컨드라인 활용 능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토른스트라의 컷백 패스 타이밍과 반 베르온의 마무리가 맞물리면 득점 루트가 다양하게 열린다. 반면 즈볼레는 전환 속도와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진다. 결국 이 경기는 공간 활용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즈볼레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AS 모나코 vs RC 랑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압박 타이밍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릴 것이다. AS 모나코는 골로빈과 미나미노를 중심으로 탈압박 이후 빠른 전환을 통해 중원 우위를 잡을 것이다. 미나미노는 랑스의 느슨한 세컨드 지역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랑스는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며 수비 블록이 흐트러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모나코는 이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템포 변화를 통해 상대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 것이다. 결국 랑스는 수비 재정비 전에 미나미노의 한 방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전술 밸런스, 압박 완성도, 탈압박 효율 모두 모나코가 우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에서 앞서는 AS 모나코가 홈에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1AS 모나코는 미나미노의 공격 전환과 골로빈의 패스 조율로 경기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랑스는 전환 구간에서의 조직 붕괴로 인해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 경기는 모나코가 홈의 이점을 살려 전환 속도와 리듬을 컨트롤하며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미나미노의 공간 침투 타이밍이 경기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AS 모나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시드니 FC vs 메가서 FC. 이 경기는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시드니는 오쿤-앵스틀러를 중심으로 한 세컨드볼 낙하, 예측 능력이 탁월하며 중거리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메가서 FC는 세트피스 수비 시대인 전환이 늦어 박스 외곽에서의 반응이 느리다. 시드니는 이러한 약점을 집중 공략하며 롤리의 측면 침투와 보니아의 볼 운반으로 중거리 찬스를 만들어갈 것이다. 특히 홈에서 강한 템포 조절력을 보이는 시드니는 전반부터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세컨드 찬스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메가서 FC는 역습 전환을 노리겠지만 중원 압박이 느슨의 역으로 시드니의 미드필더에게 볼 점유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드니가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리듬을 잡을 전망이다. 오콘-앵스틀러의 강력한 킥 한 방이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다. 시드니는 세트피스와 중거리 상황 모두에서 득점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반면 메가서 FC는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조직이 흔들리며 실점 리스크가 높다. 1. 시드니는 홈에서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싸움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경기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메가서 FC는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결국 세컨드볼 대응 속도와 중거리 결정력에서 우위를 점한 시드니가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오콘-앵스틀러의 강력한 한 방이 이 경기의 승부를 결정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시드니 FC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브리즈번 로어 FC vs 뉴캐슬 대체 FC. 이 경기는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경기다. 브리즈번 로어는 클레인을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높이며 비딕과 호의 연계로 빠른 박스 침투를 시도할 것이다. 반면 뉴캐슬 제츠는 수비 라인이 깊게 쳐져 있어 역습 전환이 늦고 빌드업 템포가 느려 쉽게 끊길 가능성이 높다. 브리즈번은 홈의 기세를 앞세워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캐슬은 전개 템포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브리즈번의 중원 압박에 막혀 세컨드 찬스를 만들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브리즈번의 전방 탈압박 성공률과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격차가 벌어지고
홈의 응원 속에 브리즈번이 템포를 유지하며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1브리즈번 로어는 홈에서 전방 압박의 완성도와 탈압박 이후의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뉴캐슬 제츠는 라인 간격 붕괴와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 유지가 어렵다. 결국 홈의 응원 속에 브리즈번이 꾸준히 템포를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브리즈번 로어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SUM 짝 조율 FC 위트레우트 vs AFC 아약스. 이 경기는 전형적인 전환 속도 대 조직력의 싸움이다. 위트레우트는 홈이지만 압박 복구 속도가 느려 상대에게 빠른 역습 루트를 허용할 위험이 크다. 아약스는 전방 3톱의 움직임과 미드필더의 템포 배분이 완벽히 맞물려 역습 시 한 번의 공간을 돌파한다. 특히 베오르스트가 포스트 플레이로 시선을 끌어주면 스티븐이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침투하며 찬스를 만든다. 위트레우트가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수비 라인 붕괴는 시간 문제다. 아약스의 공격은 전환 한 번으로 상대의 구조를 흔들며 짧은 시간 안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효율을 자랑한다. 그렇지만 초반에 라인 간격을 조정하지 못하면 위트레우트는 수적 열세로 몰리며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아약스의 빠른 역습 전환과 공격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라약스는 템포 전환 속도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완성도로 상대를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반면 위트레우트는 압박 복구가 느리고 측면 뒷공간 커버가 미흡해 후반 실점 위험이 높다. 결국 전환 템포와 공격 효율에서 한 수위의 완성도를 갖춘 아약스가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승무패 위트레우트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아탈란타 BC vs 사스올로. 이 경기는 공격 템포가 무겁고 마무리 완성도가 떨어지는 두 팀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탈란타는 전방 압박은 유지하지만 세컨드 찬스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 사스올로는 역습 전환 시 패스 타이밍이 느려 득점 루트를 잡기 어렵다. 양팀 모두 최근 몇 경기 연속으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시원한 득점전보다는 중원에서의 밀집 싸움, 그리고 세트피스 중심의 제한된 찬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집중력 싸움이 승부를 가르겠지만 두 팀 모두 결정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무승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인 득점 흐름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1두 팀 모두 전방 전환 속도와 결정력에서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득점 기대치가 낮은 흐름 속에서 중원 주도권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큰 득점 없이 균형이 끝까지 유지되는 무승부 흐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브 언더 강추 아틀레틱 빌바오 vs 오비에도. 이 경기는 공격 템포와 심리적 우위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빌바오는 홈팬들의 강력한 응원에 힘입어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통해 경기를 주도할 전망이다. 고르카 구르제타와 이냐키 윌리엄스의 투톱 라인이 박스 근처에서 연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오비에도 수비 라인을 흔들 것이다. 반면 오비에도는 빌드업 타이밍이 느리고 수비시 간격 유지가 불안해 전환 과정에서 실점 위험이 높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빌바오가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킥 정확도와 세컨드 찬스 대응 모두 우위에 있다. 전반 중반 이후에는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며 빌바오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오비에도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세울 수밖에 없지만 공격 전환이 느려 역습 타이밍조차 잡기 어렵다. 결국 전술적 구조, 홈 이점, 세트피스 퀄리티까지 모두 빌바오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기다. 일라리가 상위권 팀들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빌바오 원정, 그 열기는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빌바오는 홈 템포와 세트피스 퀄리티에서 우위를 점하며 초반부터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빌바오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에스턴 빌라 vs 본머스. 이 경기는 빌라의 점유형 전개와 본머스의 구조적 압박이 맞붙는 흐름이다. 빌라는 전진 빌드업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본머스의 압박 라인에 맞서면 전개 타이밍이 꼬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메뉴의 전방 압박과 테버니어의 공간 침투가 빌라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다. 반면 본머스는 전술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이 높을 때마다 역습 루트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세메뉴가 박스 안에서 볼을 다루는 능력과 마무리 집중력 모두 절정에 올라 있어 득점 확률이 높다. 빌라의 홈 템포가 유지되더라도 본머스는 자신들의 리듬을 잃지 않고 맞대응할 수 있는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공격 효율과 전술적 안정감에서 본머스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머스는 세메뉴의 돌파와 테버니어의 지원을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빌라는 점유율은 높지만 수비 밸런스와 전환 속도에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술적 안정감과 공격 효율성에서 앞서는 본머스가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공간 활용과 전술 완성도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경기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스톤 빌라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조율 브렌트퍼드 FC vs 뉴캐슬 유나이티드.
이 경기는 체력 밸런스와 압박 지속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경기다. 뉴캐슬은 강행군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뚜렷하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로 홈의 리듬 속에서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다르다. 티아고의 포스트 플레이와 담스고르의 템포 조절, 샤드의 속도 전개가 조화를 이루며 공격의 완성도를 높인다. 뉴캐슬의 수비 라인이 한 박자 늦는 순간 브렌트퍼드가 세컨드 찬스를 잡고 유효 슈팅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브렌트퍼드는 후반 60분 이후 집중력을 잃지 않는 팀으로 체력전 구도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이다. 뉴캐슬이 전방 압박을 시도해도 브렌트퍼드는 빠른 전환으로 그 압박을 회피하며 역습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압박 완성도와 체력 유지력, 경기 운영 능력 모든 면에서 브렌트퍼드가 앞선다.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가 경기 내내 템포를 지배하며 홈팬들 앞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브렌트퍼드는 충분한 휴식으로 체력과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홈 경기에서 에너지 레벨이 확연히 다르다. 반면 뉴캐슬은 일정 누적으로 인해 경기 후반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가 떨어질 것이다. 결국 이번 경기는 브렌트퍼드가 체력 밸런스 우위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완벽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집중력 리듬 전술 완성도 모든 면에서 브렌트퍼드가 확실히 앞선다. 패팅 강도 승무패 브렌트퍼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크리스탈 팰리스 vs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이 경기는 점유율 중심의 빌드업과 중원 간격 관리가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볼이 위치한 구역마다 수적 우위를 형성하며 빠른 원터치 패스로 상대 압박을 피한다. 마테타는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를 통해 측면으로 공을 빼주고 사르는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휴즈는 전진 패스 타이밍이 뛰어나며 세컨드 지역에서의 패스 전환으로 팀의 템포를 유지한다. 반면 브라이튼은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 중원 간격이 벌어져 탈압박 연결이 느려진다. 이 틈을 팰리스가 잡는다면 점유율은 물론 득점 기회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특히 홈의 잔디 적응도와 경기 템포를 감안하면 팰리스가 초반부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브라이튼은 미토마의 단독 돌파에 의존하는 형태로 전개가 단조로워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전술 밸런스와 리듬 유지 측면에서 팰리스의 구조적 완성도가 우위에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볼 점유율이 경기의 무게중심을 결정하며 팰리스의 전개 완성도가 승부의 향방을 바꿀 것이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적 우위 전개와 점유율 중심의 운영으로 경기 리듬을 주도할 것이다. 반면 브라이튼은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벌어져 세컨드 지역에서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조직적 완성도와 점유율 효율에서 앞선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승부를 가져갈 흐름이다. 공간 점유와 리듬 조율, 크리스탈 팰리스가 전술 완성도를 입증할 타이밍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크리스탈 팰리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노팅엄 포레스트 vs 리즈 유나이티드 FC 이 경기는 좌측에서 출발하는 전개 속도와 컷백의 완성도를 노팅엄이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핵심이다. 노팅엄은 우드를 기점으로 전개를 세우겠지만 전환 수비에서 풀백 뒷포켓이 열리면 리즈의 왼쪽 오버로드에 말릴 수 있다. 그래서 하프스페이스 초입의 압박각을 먼저 닫아 제임스의 드리블 각도를 바깥으로 밀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리즈는 슈타 후의 첫 패스 각 전환이 빨라 측면 압박을 피해도 곧바로 속도를 복구하는 능력이 있다. 노팅엄의 세컨드 정리 속도가 늦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리즈는 연속 슈팅으로 기대값을 지속적으로 쌓을 것이다. 반면 노팅엄도 깁스 화이트의 마지막 패스와 오도의 안쪽 침투로 균형을 흔들 여지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측 기동력과 컷백의 반복성, 그리고 앞포스트 장악 능력에서 리즈가 한 발 앞선다. 노팅엄이 박스 앞 디존에서의 파울 관리에 실패하면 리즈는 세트 상황으로도 흐름을 틀 수 있다. 라인 관리의 안정성, 전환 속도, 컷백 선택의 질을 종합하면 원정팀의 득점 기대값이 우위로 형성된다. 특히 초반 15분 내 좌측에서 유효 크로스가 23회 이상 나오면 이후 노팅엄의 라인은 자연히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 라인이 내려앉는 순간 깁스 화이트의 역전개 폭이 줄고 우드의 고립 시간이 길어진다. 결국 템포 유지와 압박 유도에서 리즈의 설계가 더 단단하며 팍슨의 최종 선택에서도 효율이 높다. 교체 카드 이후에도 리즈의 좌측 기세는 유지될 공산이 크고 노팅엄은 세트피스 외에는 뚜렷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 국면에서 노팅엄이 숫자를 투입하면 리즈는 역습 속도로 되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 종합하면 오늘의 구도는 리즈의 좌측 진행과 컷백이 결과를 가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노팅엄은 세트피스에서 반등 여지가 있으나 오픈플레이의 전환 대응이 흔들리면 실점 위험이 커진다. 리즈는 좌측에서의 속도 유지와 컷백의 정확도로 경기 내내 기대값을 누적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기동력과 선택의 질에서 우위를 보이는 리즈가 승부의 리듬을 끝까지 가져갈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노팅엄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볼로냐 FC vs SSC 나폴리 이 경기는 중원 탈압박과 방향 전환의 싸움이다. 볼로냐는 압박을 받으면 후방으로 밀리는 경향이 강하고 미드필더 라인 간 간격이 넓어 세컨드볼 대응이 느리다. 반면 나폴리는 폴리타노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전환 구조를 통해 한 번의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붕괴시킨다.
특히 데 브라이너의 롱패스와 폴리타노의 공간 활용이 맞물리면 볼로냐의 라인은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볼로냐는 홈이지만 전방 압박에 대응할 탈압박 루트가 한정적이고 역습 전개 시 연결 속도가 떨어진다. 나폴리는 초반부터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중원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는 점유 중심 축구에 더해 빠른 방향 전환 능력까지 겸비해 후반에도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다. 결국 탈압박 완성도와 템포 밸런스에서 한 수위의 나폴리가 승부의 키를 쥘 것이다. 1나폴리는 폴리타노와 대 브라이너를 축으로 한 탈압박 구조와 전환 템포 조절이 완성형에 가깝다. 반면 볼로냐는 중원 압박 대응 속도가 느려 상대의 변칙 압박에 쉽게 흔들릴 위험이 있다. 결국 경기의 균형은 중원 싸움에서 갈릴 것이며 이 전환 구도에서는 나폴리가 한 단계 높은 완성도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승무패 볼로냐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제노아 CFC vs ACF 피오렌티나 이 경기는 전진 템포를 유지하는 제노아와 느린 전개에 묶인 피오렌티나의 뚜렷한 대비 구도다. 제노아는 그랜베크를 중심으로 중원 템포를 끌어올리며 빠른 전환으로 피오렌티나 수비를 압박할 것이다. 특히 그랜베크의 직선적인 패스가 콜롬보의 움직임과 맞물리면 1대1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공격 템포가 느려 상대 수비에게 라인을 정비할 시간을 주고 세컨드 라인 커버도 느리다. 피오렌티나의 허수아비 같은 3백은 제노아의 빠른 전개 앞에서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 결국 제노아가 홈의 자신감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피오렌티나의 전개를 초반부터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템포, 전환, 라인 간격 관리에서 제노아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구도다. 일제노아는 그랜베크의 템포 조절과 콜롬보의 포스트업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며 경기 전반의 리듬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공격 템포가 느리고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리며 주도권을 잃는 전형적인 약팀 흐름을 보인다. 결국 홈의 집중력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제노아가 경기를 통제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제노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로리앙 vs 툴루즈 FC 이 경기는 전환 효율과 수비 집중력의 차이가 경기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로리앙은 수비 라인의 정렬이 늦어지는 순간마다 공간을 내주고 있다. 툴루즈는 이러한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특히 마그리의 오프 더 볼 무브와 소호의 박스 안 마무리 능력은 로리앙 수비를 크게 흔들 것이다. 로리앙이 점유율을 가져가려 해도 툴루즈의 압박 전환 속도의 빌드업이 지속적으로 끊길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홈팀은 라인을 내리며 버티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반면 툴루즈는 세컨드 찬스를 통해 공격 흐름을 이어가며 경기 주도권을 점점 가져올 전망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라인 붕괴가 겹치며 로리앙의 실점 가능성은 더 커진다. 결국 템포 조절과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한 툴루즈가 경기 흐름을 끝까지 질 것이다. 일로리앙은 홈의 이점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툴루즈의 빠른 전환과 결정력 있는 공격 라인이 이를 그대로 공략할 것이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양 팀의 체력차와 완성도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로리앙 패주력 핸디핸디 패 강추 언더버버 추천 SUM 짝 조율 SC 프라이부르크 vs FC 장크트 파울리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의 하프스페이스 공략 능력과 상파울리의 수비 복귀 타이밍이 맞붙는 구도다. 프라이부르크는 그리포의 침투 타이밍과 에게슈타인의 패스 배급으로 상대 블록 사이를 빠르게 파고든다. 특히 좌측 하프스페이스에서 컷백 전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전에서 반박자 빠른 마무리가 가능하다. 반면 상파울리는 좌측 윙백의 복귀 속도가 늦어 수비 밸런스가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의 전환 속도에 맞춰 커버 라인이 재정비되기 어렵다. 또한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공격 템포 조절이 뛰어나며 후반 교체 카드 이후에도 흐름을 유지한다. 결국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가 측면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활용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1 프라이부르크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템포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전반의 흐름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파울리는 윙백 복귀 지연과 수비 밸런스 붕괴로 인해 실점 위험이 크다. 결국 이번 경기는 공격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앞선 프라이부르크가 주도권을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하프스페이스를 장악하는 순간 경기의 흐름은 이미 프라이부르크 쪽으로 기울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프라이부르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11월 10일 월요일 라요 바에카노 vs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는 라요의 후방 불안과 레알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 구조가 맞부딪히는 구도다. 라요는 공을 돌리려 할수록 실책 위험이 높아지고 빌드업 중 끊기는 장면이 잦을 것이다. 레알은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압박과 속도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초반부터 강한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라요가 롱패스로 버티려 하더라도 이선 세컨드볼 싸움에서 레알의 중원 압박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라요의 하프라인 이후 전개 속도가 느려 레알의 하이프레싱을 견뎌내기 어렵다. 그래서 전반 초반부터 레알이 높은 라인으로 상대를 몰아넣고 점유율을 장악할 것이다. 라요는 홈 분위기와 수비 블록으로 버티겠지만 결국 압박으로 인한 실책이 실점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전반 중반 이후에는 레알의 볼순환이 점점 매끄러워지고 중거리 슈팅이나 세컨 찬스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후반에는 라요의 체력이 떨어지며 뒷공간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추가 실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완성도와 압박 효율성 모두 레알이 확실히 우세하다. 일레알은 전방 압박과 탈압박 리듬 모두에서 라요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라요의 빌드업 불안은 레알의 하이프레싱과 정면 충돌하며 실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경기의 방향은 압박 효율에서 결정되고 레알이 경기 내내 주도권을 틀어줄 확률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라요패 필살기 핸디패 강축 언더버버 추천 앙제 SCO vs AJ 오세르 이 경기는 앙제가 중원에서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오세르의 압박 타이밍이 엇갈리며 중앙 수비 밸런스가 자주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벨크딤이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점령하며 전진 드리블을 시도한다면 오세르의 수비 간격은 더 멀어질 것이다. 체리프의 위치 선점이 살아나면 세컨드볼 재점유에서도 앙제가 유리하다. 앙제는 홈의 응원 속에서 전진 빌드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전반 중반부터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오세르는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후반 체력 저하 시 대량 실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앙제는 벨크딤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빠른 전환 템포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오세르는 탈압박 루트가 막히면 볼 전개가 단절되고 라인 간 거리 유지에 실패하며 전술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앙제가 점유율과 효율성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일앙제는 홈에서 경기 템포를 완벽히 통제하며 상대의 라인 붕괴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오세르는 후반 체력 저하와 밸런스 문제로 경기 내내 수비 부담이 클 전망이다. 전술 완성도, 응집력, 전환 속도 모두에서 앙제가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앙제승 필살기 핸디승 강축 언더버버 추천 SUM 짝 조율 메스 vs 오지시니스 이 경기는 공격 완성도와 수비 밸런스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메스는 수비 라인 붕괴와 세컨드 지역 대응 미흡으로 인해 경기 내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니스는 탈압박 이후 빠른 방향 전환으로 하프라인을 넘기며 보가와 케빈 카를로스의 콤비가 공격의 중심이 된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니스의 장점이 극대화되며 실점이 잦은 메스 수비진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메스는 전반 초반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조직력 붕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니스는 일정한 압박 템포를 유지하며 세컨드볼 회수율을 통해 공격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낼 것이다.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유지력에서 모두 니스가 우위를 점하며 경기 흐름을 초반부터 장악할 확률이 높다. 일전술의 완성도, 세트피스 효율, 수비 집중력 모든 면에서 니스가 한 수이다. 메스는 홈에서도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결정적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전체의 리듬을 통제할 팀은 니스이며 후반 70분 이후엔 경기 흐름이 완전히 기울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메스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RC 스트라스부르 vs 릴 OSC 이 경기는 수비 간격의 균열을 누가 먼저 공략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릴은 빌드업 구간에서의 세컨드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오프사이드 트랩의 완성도도 낮다. 스트라스부르는 이런 약점을 파에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엘 무라베의 폭넓은 움직임과 파니첼리의 전진 패스가 결합되면 릴의 뒷공간이 순식간에 열릴 것이다. 릴은 중원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려 하지만 스트라스부르의 압박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스트라스부르의 제공권이 돋보이므로 후반 세트 상황에서 결정적인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반에는 탐색전 양상이 예상되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홈팀이 주도권을 잡으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틀어줄 것이다. 결국 스트라스부르가 파에스의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으로 상대의 불안한 수비를 무너뜨리며 경기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1의 수비 밸런스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트라스부르는 홈의 분위기와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파에스의 공격 템포와 엘 무라베의 라인 침투가 활발하게 이어질 경우 경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기울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수비 라인의 간격 차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략하느냐에 따라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스트라스부르 승 필살기 핸디승 강축 언더버버 추천 SUM 홀 조율 맨체스터 시티 vs 리버풀 FC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맨시티는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 맞설 전환 대응력이 불안하다. 리버풀은 측면에서의 오버래핑과 중앙 침투를 병행하며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구성한다. 특히 살라의 인버티드 돌파는 수비 라인을 한쪽으로 끌어내고 그 틈을 에키티케가 노린다. 비르츠의 패스 타이밍이 이 두 흐름과 맞물릴 경우 맨시티 수비는 공간 압축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는 점유율 중심으로 밀어붙이겠지만 리버풀의 빠른 템포와 강한 압박에 의해 중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 대 전환의 싸움이 아니라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승부를 가르는 구도다. 결국 리버풀이 측면 마이너스 중앙 전환의 완성도로 맨시티의 리듬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 1-리버풀은 측면 전환과 중앙 침투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경기의 템포를 쥘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는 점유율은 높이 가져가겠지만 리버풀의 빠른 압박 전환과 킬패스 타이밍에 흔들릴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전환 완성도와 템포 밸런스에서 앞선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갈 흐름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맨시티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VFB 슈투트가르트 vs 아우크스부르크. 이 경기는 공격 템포의 완성도 vs 수비 불안의 대립이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를 축으로 한 빠른 공격 템포와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리그 상위권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볼테마드와 르웰링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연속된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는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300 전환 과정에서 공간이 열리고 세트피스 수비 라인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 전반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고 코너킥과 프리킥 루틴으로 추가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전체의 리듬은 슈투트가르트의 빠른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가 결정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까지 누적되며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 흐름이라면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완성도 높은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1. 슈투트가르트는 공격 템포와 세트피스의 완성도로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위기를 자초하며 경기당 평균 20점 이상 허용하는 불안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전환 속도와 마무리 완성도에서 앞서는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확실히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슈투트가르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AS 로마 vs 우디네세 칼초. 이 경기는 중원 주도권과 세컨드 지역 점유율이 승패를 결정할 핵심 요소다. AS 로마는 코네를 중심으로 중원 밸런스를 유지하며 짧은 패스와 템포 변화로 상대 라인을 흔든다. 반면 우디네세는 전환 시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 지역 커버가 늦어 전진 압박 후 곧바로 역습을 허용한다. 그래서 로마의 중원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공격 템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코네의 전진 패스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퍼거슨과 엘 샤라위가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득점 루트를 열면 우디네세의 수비 간격은 더 벌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디네세는 세트피스에서 한두 번의 반격 기회를 노릴 수 있다. 하지만 로마의 라인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세트피스 이외의 루트로 실점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로마의 전술적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이 경기의 흐름을 끝까지 주도할 것이다. 1AS 로마는 마니코네를 중심으로 중원을 완벽히 통제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템포 조절로 우디네세를 압박한다. 반면 우디네세는 세컨드 지역 커버와 미드필더 라인 복귀 타이밍이 맞지 않아 경기 내내 흐름을 되찾기 어렵다. 결국 중원 장악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로마가 홈의 리듬을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AS 로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발렌시아 vs 레알 베티스. 이 경기는 베티스의 공격 전환 속도와 발렌시아의 불안정한 수비 간격이 맞부딪히는 흐름이다. 발렌시아는 중원에서 템포를 잡지 못해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베티스는 로셀소와 리켈메의 빠른 움직임으로 전환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 진영을 압박한다. 특히 발렌시아의 좌우 풀백이 오버래핑 후 폭기가 늦는 구간에서 베티스는 반복적으로 공간을 공략할 것이다. 베티스의 교체 전력도 탄탄해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의 다양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발렌시아는 세컨드볼 경합 이후 수비 재정비가 늦고 라인 간격이 벌어져 후반 실점 위험이 크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베티스가 압박 강도를 높이며 리듬을 완전히 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 완성도, 교체 깊이, 체력 배분 모두 베티스 쪽으로 기울어 있다. 한 발렌시아는 수비 간격 유지에 실패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베티스는 공격 템포와 압박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경기 내내 흐름을 끌고 갈 여력이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체력 밸런스 모두에서 베티스가 우위를 점하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후반 중반 이후 베티스의 한방이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발렌시아 패 강추. 핸디패 강추. 언더보버 추천. RCD 마요르카 vs 헤타페 CF. 이 경기는 세컨드볼 장악력이 곧 경기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마요르카는 경기 초반 안정적이나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에서의 간격 유지가 흔들린다. 특히 아사노와 파블로 토레의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리바운드 경합에서 밀린다. 반면 헤타페는 체력 분배가 뛰어나며 후반 중반부터 세컨드볼 싸움에서 상대를 몰아붙인다. 우체와 아드리안 리소가 전방 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면 마요르카의 빌드업이 끊기며 역습 기회가 열릴 것이다. 헤타페는 탈압박 이후의 속공 전개가 빠르고 전환 시 중앙을 통한 직선적인 공격 루트로 마무리까지 연결한다. 또한 세트피스 이후 세컨드 상황에서의 반응도 마요르카보다 한 박자 빠르다. 그래서 후반 70분 이후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헤타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마요르카는 홈의 이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체력 분배와 반응 속도에서 이미 차이가 난다. 결국 세컨드볼을 선점하는 팀이 경기를 지배할 것이며 이 구도에서는 헤타페의 완성도가 한 수이다. 1헤타페는 세컨드볼 반응 속도와 후반 체력 집중력에서 마요르카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마요르카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타이밍이 늦고 중원 간격이 벌어지며 주도권을 잃는 흐름이 반복된다. 결국 집중력과 전환 타이밍의 차이에서 비롯된 리듬 싸움은 헤타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후반 결정력 싸움에서 헤타페의 한 박자 빠른 대응이 승부를 갈라놓을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마요르카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프랑크푸르트 vs 마인츠. 이 경기는 라인 간격 유지와 세컨드볼 집중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프랑크푸르트는 도알리츠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세컨드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버카르트는 전방에서 압박과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마인츠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다. 바오야가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조율하며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도 정확한 킥으로 찬스를 만든다. 반면 마인츠는 전방 압박 후 리커버리 타이밍이 맞지 않아 중원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이 틈을 프랑크푸르트가 빠르게 파고든다면 경기 흐름은 일찍부터 기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알리츠의 탈압박 능력과 중앙 침투는 마인츠 수비의 간격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전술 완성도와 경기 내 응집력 두 가지 모두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마인츠는 전진 압박을 이어가더라도 뒷공간이 쉽게 열리며 후반 체력 저하 시 세컨드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전반부터 프랑크푸르트의 볼점유와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게 나타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 프랑크푸르트는 도알리츠와 버카르트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세컨드 지역을 장악하며 경기 리듬을 완벽히 통제할 것이다. 반면 마인츠는 전방 압박 이후 라인 간격이 벌어져 2선과 3선의 커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경기는 세컨드볼 지배력과 탈압박 완성도에서 앞서는 프랑크푸르트가 주도권을 잡는 흐름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공간 활용과 전환 속도 두 요소 모두에서 프랑크푸르트가 한 수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프랑크푸르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인터 밀란 vs SS 라치오. 이 경기는 후반 체력 차이와 세컨드볼 점유율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인터 밀란은 전반부터 점유를 유지하면서 상대 압박을 분산시키고 후반에는 바렐라의 전진 패스와 티랑의 침투로 공간을 공략할 것이다. 라치오는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가 어려워지며 세컨드 라인 커버가 무너진다. 결국 인터밀란은 후반 70분 이후 승부처 구간에서 바렐라의 패스 전개와 티랑의 순간 가속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라우타로의 마무리 감각까지 결합되면 라치오 수비진의 체력 저하는 곧 실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인터밀란의 세트피스 후 세컨드볼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리바운드 상황에서도 득점 가능성이 높다. 반면 라치오는 수비 라인이 점차 내려앉으며 역습 상황에서도 속도 싸움에서 밀릴 전망이다. 결국 템포 유지력, 체력 관리, 세컨드볼 대응에서 인터밀란이 모든 면에서 앞선다. 1인터밀란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팀이다. 바렐라의 템포 조율과 티랑의 침투 타이밍이 정확히 맞물리면 지친 라치오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컨드볼과 라인 간 간격 싸움에서 인터밀란이 압도하며 홈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흐름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올림피크 리옹 vs 파리 생제르맹.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중원 컨트롤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리옹은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지만 수비 전환 시 간격 붕괴가 잦아 실점 위험이 상존한다. 파비안 루이스는 압박을 이겨내며 템포를 주도하고 바르콜라는 빠른 침투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든다. 결국 PSG는 전환 과정에서 리옹보다 한 박자 빠른 리듬으로 공격 템포를 가져갈 것이다. 리옹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빠른 역습 전개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리옹의 좌우 풀백이 전진할 때 발생하는 뒷공간은 PSG가 공략하기 좋은 타겟 포인트다. 전술적 완성도, 전환 속도, 공격 루트의 다양성 모두에서 PSG가 한 수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리옹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PSG는 이를 이용해 템포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PSG의 중원 지배력과 빠른 패스 전환이 경기 흐름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용은 수비 전환의 느림과 중원 간격 붕괴로 인해 압박 대응이 어려운 흐름이다. 반면 PSG는 파비안 루이스의 전환 템포와 바르콜라의 침투가 완벽히 맞물리며 공격 리듬을 주도한다. 결국 경기의 속도와 템포를 완벽히 통제하는 PSG가 리옹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패스 한두 번이면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는 PSG의 템포, 이번에도 그 위력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리옹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셀타 비고 vs FC 바르셀로나. 이 경기는 볼 점유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 싸움이다. 셀타 비고는 전방 압박이 간헐적으로만 이뤄지고 라인 간격이 흔들릴 때마다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내준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라민 야말의 폭넓은 활동 범위를 통해 측면을 지배하며 페드리의 패스 시야로 중앙 템포를 완전히 장악한다. 셀타 비고가 전반에 밀집 수비로 버텨도 바르셀로나의 지속적인 패스 순환과 중거리 옵션은 결국 틈을 만들어낸다. 특히 페드리와 페란 토레스의 연계는 셀타 비고 수비 블록 사이 공간을 찢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원 전개 속도와 세컨드볼 회수에서 차이가 커질 것이며 이는 바르셀로나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직결될 것이다. 결국 체력적 격차와 수비 밸런스 붕괴가 가속화되면 바르셀로나의 득점 루트가 자연스럽게 열릴 구도다. 일바르셀로나는 페드레시아와 야말의 돌파력으로 경기 템포를 끊김없이 이어간다. 셀타비고는 조직적 압박이 흔들릴 때마다 간격 유지가 무너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두드러질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창의성에서 우위를 점한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셀타비고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